역전세 정말 심각합니다. 역전세는요,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증금보다 저렴하게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5억인데 지금 세입자를 구하려고 봤더니 3억, 4억으로 떨어지다 보니 지금 전세를 오히려 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많은 소유자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그나마 싸게 내려가면 내가 조금 돌려주면 되는데 나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나갈 거야. 그냥 통보 하시면 돈을 내드려야 되잖아요. 세입자분한테. 만기 됐으니 나간다고 하시니 너무 당연히 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돈을 내드려야 되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임에 갔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서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공실이 2개야. 걱정이야. 어떤 분이 어떡하지? 나 5개야. 어떤 분이 나 10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은행 이자만 1,000만 원씩 나가. 진짜 심각해요. 이게 빨리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막 줄 서서 그 직구경 하면서 전세를 구하고 이랬던 분들도 있었는데 그 많던 세입자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일부는 월세로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그 화곡동부터 시작을 해서 인천 쪽에 전세 사기가 너무 많다 이러니까 나는 이제 전세 싫어 막. 그리고 월세가 싼 것 같아. 사실 뭐 그런 사기가 있어도 금리만 싸면 전세로 들어갈 텐데 뭐 월세나 전세나 비슷한 것 같아 이런 경우라서 이제 월세를 좀 선호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는요, 전세가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유자분들이 진짜 너무 한 명도 안 와요 막 이랬는데 최근에 다행이에요, 계약이 됐어요, 뭐 이런 분들이 조금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낮게 계약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내드려야 되면 대출을 받아서 내드려야 되는 거고요. 1억은 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에 맞춰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1억을 지금 현찰로 갖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10억짜리 집에 6억의 보증금을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비규제 지역이다 이러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10억짜리 집에 70%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7억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집에 지금 보증금이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대출 가능해요. 만약에 보증금이 더 내려간다고 하면 그거만큼 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집이 규제 지역에 있다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10억짜리 집에 5억밖에 대출 안 해주거든요, 규제 지역은. 근데 세입자가 이미 6억에 살고 있고요. 5억으로 낮춘다고 해도 이미 5억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세입자는 그냥 있는 거고 LTV 50%니까 대출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전세 퇴거자금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해주세요 막 이러시거든요. 생활안정자금도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TV 한도를 이미 세입자가 그 자리에 더 큰 잡고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럼 어떡해요? 1억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입자분하고 잘 상의를 해보세요. 혹시 1억을 이자를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 전화가 오신 거예요. 설득이 될 것 같대. 그러면서 저한테 얼마를 드리면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금 금리라면 한 3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대출 금리라면 지금 한 4.8% 나오거든요. 그럼 한 40만 원?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뭐 주담대가 8%라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은행의 금리를 제시를 하고 타협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본 역월세입니다. 이제 소유자가 세입자한테 이제 월세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이제 내가 내드려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자라도 드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즘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세입자분들이 허그에다가 반환보증 신청을 하고요. 물론 허그에다가 이제 반환보증 드신 분에 한해서 가능한 일이겠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소유자분은 돈 안 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허그에서 이제 이자를 받아가게 되고요. 하지만 허그가 무작정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도 갚지를 못하면 이제 허그에서도 경매 절차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길어야 6개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그 돈을 허그에 갚아주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가 돼버리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 빨간 줄 임차권 등기 돼 있으면 이 소유자는 돈을 잘 안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 대출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임차권 등기 해지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받고 그리고 전세 대출을 실행을 하고 해지를 하고 이런 절차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지점에서도 너무 많기도 하고 까다롭고 이제 실수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안 하겠다 하는 지점도 많이 있어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그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 때문에 혹시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오면 여러 가지로 힘이 들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웬만하시면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분한테 돌려드리는 게 가장 최선이고요. 그럼 전세 퇴거 자금 대출도 DSR을 보나요? 당연히 봅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대출은 모두 DSR을 보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소득도 다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 DSR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나 했어요. 이거 괜찮더라고요. 카카오페이에 들어가서 이제 전체 화면을 딱 클릭을 하시면 밑에 DSR 계산기라는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봤거든요. 이 DSR 계산기를 딱 누르니까 제가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그대로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저의 DSR이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DSR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은 한번 시험 삼아서 카카오페이에서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대출이 다 그렇잖아요. 심사 받기 전까지는 완벽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도 참고 사항인 거죠. 또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DSR에 대한 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고객님이셨는데 전세 대출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때 얼마 받았냐면 5억 받았어요. 5억 받았는데 지금 이사 가신다는 거예요. 멀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예전에는요 5억을 대출을 받으면 한 100만 원 정도 은행에다 이자를 냈는데 금리가 2배가 오르니까 지금은 2억 5천을 받아야 1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조금 저렴한 데로 전세를 옮겨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인천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세 금리가 오르니까 전세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한도도 줄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지금 전세 금리는 얼마냐? 뭐 시중에 7%, 8% 아니고요. 지금 고정 금리는 한 4.8%대 진행이 되고요. 변동 금리도 한 4.8%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전세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예측이라는 게 좀 상당히 힘들어요. 어느 정도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기를 저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정화되는 그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